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법정에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혐의 사실을 검찰이 오늘 추가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검찰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대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대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최근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알려주기라도 하듯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실 결론을 냈다고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벽장 속 6억. 지난번에 내곡동 사저 부지 자금인데 이게 원래 형 이상은 회장 돈이라고 그 집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지만 어디 출처인지가 밝혀지질 않았었거든요. 네. 김윤옥 여사로 결론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내곡동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당시에도 저희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벽장 속에 6억이라는 돈을 상시적으로 놔둔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네. 그거를 이제 차용증도 없이 그렇게 빌려줬다.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사가 결론이 났는데, 이번 이제 검찰의 수사 결론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이러저러한 뇌물들을 한 36억 정도 받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시영 씨에게 준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 김윤옥 여사도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네. 김윤옥 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검찰 같은 네.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영 씨,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해서는 기소할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네. 김윤옥 여사, 문제의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벽장 속 6억이 김윤옥 여사의 불법 자금이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조사나 기소가 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김윤옥 여사에게 들어진 의혹이 이 6억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수수해서 미국에서 썼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고, 무엇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네.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 가량 또는 5억 원 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누가 했냐면 이 김윤옥 여사의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상황에서 또 전직 대통령의 부인까지, 전 영부인까지 기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김윤옥 여사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수사 결과를 보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압박을 받을까요? 지금 구치소에서 SNS를 하실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발표와 동시에 이 같은 글이 떴습니다. 어느 정도 한풀이를 예상을 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변호사님?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네. 본인에 대한 혐의나 또는 정권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현재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본인이 어떤 임기 시절이나 약속을 지켰다 또는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변명,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속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놨다가 네. 이것을 이 구속 기소 시점에 방송 노출이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부탁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어떤 표적 수사 프레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어떤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설정하고 있고, 거기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변명 내지는 부인을 하면서 본인이 본인의 월급 그리고 어떤 장학재단을 만들고 많은 기부를 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돈을 축제했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어떤 간접적으로 본인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천안함 피폭사를 얘기를 하면서 보수 결집을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다. 결국은 본인을 변명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놨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밑에 분들이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올리신 모양이죠? 미리 이제 써놓았던 자필 성명서 같은 네. 것들을 측근들이 SNS 통해서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구속 기소를 예감하고
뭐 아무래도 충분히, 검찰의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이런 기소나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기소 시점에 맞춰서 올렸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200명을 수사하고 청와대 소속 직원들 100여 명, 도합 3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론이 지금 우호적이지 않지만 300명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정말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들여서 여러 표현을 세심하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이런 것을 어떻게 주고받을 여지가 있었겠느냐. 본인의 어떤 도덕성을 지금 부각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구를 살펴보면 그냥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검찰 조사에 맞춰서 본인의 입장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여진 입장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의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뇌물 111억, 횡령 350억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 내가 재산 330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지하고 뇌물을 받겠냐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대표가 그러려면 진술 거부권은 있어도 조사 거부 권리는 없으니 말씀하시라라는 입장이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뇌물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뇌물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재벌 회장들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찌됐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네.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갖다 줬다는 20매덕, 그리고 네. 나머지 뭐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세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 정도였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재벌 회장들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뭐 얼마를 받았다든지 이런 과거 전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이 했던 거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뭐 압력을 행사해서 누구에게 돈을 주게 했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양상은 다르지만 네.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고개를 좀 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다스의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혔고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이걸 사적인 용도로 썼다. 이것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가공의 시나리오다라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한풀이는 예상했지만 업보라고 생각하면서 감수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무술옥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뭐 앞서서 말씀들 주신 대로 네. 이게 이제 구속 전에 구속을 대비해서 검찰의 어쨌든 그 혐의와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여졌는데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또 이 글에서 의도하는 바처럼 이런 보수층의 결집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일단 지금 검찰이 기소한 그 혐의 내용들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네. 일관되게 이 관련자들이 같은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네. 저는 이 글에서 가장 좀 눈여겨본 대목이 이미 검찰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거부가 단지 자신에게 그 조사를 받으면은 불리할 거를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고 이미 일체에 검찰의 혐의나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미리부터 계획돼 있었고 전략적으로 준비된 그런 수순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혐의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도하거나 바라는 바대로 이 재판이 과연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여기 이시영 씨로 기소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김윤호 여사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 똑같이 수감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하고 계속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로 봐야 되나요? 저거를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둘의 다른 접근법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와만 소통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고
1심 재판 자체를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이후로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실시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변호사들을 보충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보충했고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 한때 BBK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대검 중수부장까지 역임했었던 거물급 인사로 변호인단을 보강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지금 검찰 수사는 받지 않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호인단도 보강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인 여론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투트랙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충실하게 지금 본인의 계획대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만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마치 뭐 정치 투쟁을 하는 것처럼 나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훈 변호사가 오늘 모습을 전해드리는데 매일 똑같은 모습이셔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취재진이 촬영을 오늘 한 겁니다. 옷은 항상 비슷하셔서 말이죠. 유영하 변호사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말씀하셨다고 하나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가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네. 어떤 입장을 전달받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아,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세요? 어쨌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과를 알려서 지금 항소를 네. 할지 말지를 확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금요일 날 말씀 주셨는데도 그때 확답을 안 주신 모양이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네. 시도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의지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재판을 보이콧하겠다 말겠다 네. 이런 내용 자체를 어떤 구체적인 이런 방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뭐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여러 어떤 절차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것이 네. 옳건 그르건을 떠나서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략이 시도되고 있고 변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방법들이 구사되고 있지만 네.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법원 어떤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 거부하는 것 자체는 어떤 한 번도 저는 그 부분에서 이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적인 이유로 보이콧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네. 본인이 어떤 뭐 심정적인 부분 또는 어떤 뭐 누구에 대한 뭐 원망이나 미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충분히 어떤 조력을 한다거나 또는 네.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조력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말씀 들어주시러 가는 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측근이 아닐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이야기만 들어봐도 뭐 어떤 법리적인 대응이나 향후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사적인 대화들, 그리고 뭐 풀려나면 강원도에 가서 회를 사드리겠습니다. 횟집.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족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제게 뭐 그런 날이 오겠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혹시 정윤혜 씨처럼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거 공판이 있었던 6일도 찾아갔다. 네. 그 기사가 더 눈에 띄던데요. 사실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국선 변호인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정확히 제출하고 그 자격으로 서울구치소에 가서 만난 건지 여부가 좀 아니죠. 규명이 돼야 될 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유영하 변호사를 4월 6일 선거 공판이 있는 날도 따로 만나는데 재판은 거부한다. 네. 이게 상당히 좀 뒤죽박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 말씀하신 것은 국선 변호인인데 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소 의사를 표명하거나 뭐 항소를 안 하겠다 의사 표시한 적이 없는데 네. 국선 변호인 마음대로 항소장을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심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까지를 네. 업무 범위로 합니다. 뭐 항소장을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범위 자체가 거기로 돼 있고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항소를 취하겠다라고 하면 항소 취하를 하더라도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을 되는 것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네. 국선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지금 항소를 안 할 경우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